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즉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장도 있잖니. 굉장히 이 주의 있게 봐야 돼. 일단 이 문제 주제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지?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지? 근데 교수가 이제 뜸을 들이셨어.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논술 문제를 가만히 보면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렇게 이 학교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 논술 주제가 뭐다라고 일러줘요. 너는 지금 1번 문제 쓸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지, 그지? 다문화 사회가 이 논술 주제라는 거야.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게 뭐니? 요즘에 세계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도 늘어나고, 그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 문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게 다문화 사회 아니겠니?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동남아 이 국가의 여자들과 한국의 농촌의 총각이 결혼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결혼하는 사례가 좀 많잖아, 그지? 그게 다문화 사회야. 자, 다가 다문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랬어. 이와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하고 라를 참고하여 최소 3가지를 쓰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 요까지도 문제가 아니지. 다가 다문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랬으니까 요즘 다는 다문화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겠지, 그지?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라를 참고하여 최소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라를 참고하여 이런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논술할 때 제시문 가라를 참고하라고 그랬지 제시문 가라를 베끼라고 한 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시문 가라를 참고해가지고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런 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찾으라는 뜻이야. 선생님이 동국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애들 글도 받아보고 첨삭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동국대를 지원하는 정도의 학생들이면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잖아, 그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가라를 참고해서 최소 3가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친구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10년 넘게 이렇게 논술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논술 문제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논술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니 가라에 답이 안 나와. 네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가라를 보고. 그러니까 거저주는 게 아니잖아, 논술 문제가. 그지? 제시문에 있는 거 갖다 베끼면 그게 논술 문제니? 수능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가라를 네가 여러 번 읽어서 이게 다문화 사회의 이 장점이겠구나라는 것을 네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생각해서 이게 가라를 참고하여 최소 3가지를 쓰는 건데 3가지니까 최소 3가지니까 4가지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3가지 이하, 2가지 쓰면 안 되는 거야. 감점이겠지, 그지? 3가지 찾으세요. 3가지. 응? 자,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다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 제시문 전체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했어요. 유의사항은 뭐냐면 다문화 수용 태도와 관련한 서술에서는 제시문의 핵심으로 포함시켜 서술하기 바랍니다. 핵심으로 포함하라는 말 나왔어요. 핵심으로 포함하라. 핵심으로 포함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에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포함해가지고 제시문 전체를 참고해서 서술하라는 것이 이 문제의 문제 취지야. 근데 몇 자니? 360에서 420자예요. 잠깐 보시면 우리 동국대가요. 1번 문제가 한 400자, 2번 문제도 한 400자, 3번 문제가 좀 길죠. 3번 문제는 7, 800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분량이 많긴 합니다만은 1번, 2번을 합쳐서 800자라 했을 때 동국대는 총 150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동국대는 총 1500자 정도 쓰는 논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1번, 2번은 어떻다? 한 400자 정도 쓰는 거고요. 3번 문제는 한 700에서 800자 정도 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합치면 800자가 되니까, 그지? 한 1500, 600자 정도? 이 정도 쓰는 것이, 이 동국대의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에 나왔던 동국대 문제라든지 또 선생님 수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동국대를 합격한 친구들의 글을 참고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있잖니. 동국대는 쓸데없는 말을, 이게 이를테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숙대라든지 연대라든지 뭐 성대라든지 이게 약간 이렇게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써도 되는 그런 대학교 논술 문제도 있어. 근데 동국대는 안 그래. 쓸데없는 말을 쓸 공간이 없어. 특히 이제 1번 문제 400자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얘기했잖아. 정확하게 찾아서 그러니까 그 말을 설명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자수가 오버되면 오버되지. 이 자수가 이를테면은 뭐 부족하다 이러지는 않을 거야. 네가 쓴 글이. 자, 그러면 단락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은 그거 단락을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단락을 1단락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 2단락을 쓰고 하면 좋은데 이 자수가 이게 한 400자밖에 안 된단 말이죠. 4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수가 400자인데 너무 또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단락의 분량이 너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단락 구분 여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세요. 물론 이제 3번 문제는 좀 달라. 3번 문제는 반드시 단락을 구분해야 되지만 1, 2번 문제는 단락 구분은 안 해도 된다. 한다면 여기다라는 거죠. 한다면 여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정한다면 그래도 이 문제는 이 문제의 특성만 놓고 봤을 때 단락 구분 하는 게 좋다. 그럼 2단락이다. 이런 얘기. 1단락은 뭘 쓰니? 1단락은 긍정적 측면을 쓰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을 쓰는 거고요. 긍정적 측면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단락은 뭐니? 2단락은 수용 태도죠. 다문화 수용 태도에 대해서 쓰는 거죠. 수용 태도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측면과 수용 태도로 쓰는 건데 이 긍정적 측면을 보면 가라를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 이제 선생님 다시 만날 때 너는 어떤 상태에서 날 다시 만나야지 우리 수업의 효과가 100배가 되느냐면 네가 자신만이 다 읽고 답을 다 찾아놓은 상태에서 문제 해설을 듣자. 자, 어떻게 찾느냐? 가를 읽어보고 이 뭐 시 같은 게 나와요. 가를 읽어보면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게 다문화 사회 요런 부분에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구나. 요 말의 의미는 요런 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메모를 해놓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라에서도 또 찾아가지고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한 3가지를 찾아봐. 그리고 다른 제시문에서 제시문 전체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5개 가나다라거나 4개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수용 태도와 관련되는 제시문에서 핵심어를 바탕으로 그럼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봐. 자,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날 다시 만나면 좋을 텐데 요게 조금 길 거야. 아무래도 3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3가지 써야 되기 때문에 길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한다면 선생님은 한 250자, 심지어 한 300자? 요 정도. 요거는 한 100에서 150자? 요 정도로 쓰는 것이, 이 문제 구성상, 적절하다. 높아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요거 있지? 요거 이렇게 단락구분 안 하고 그냥 쭉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답부터 찾자. 3가지를 찾아가지고 날 다시 만나자. 오케이?